통합을 해내야 되잖아요.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준석계하고 유승민입니다. 파면을 해주겠다고 했거든, 대선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접근을 조금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은 이제 미리 사전에 교감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당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 지분 같은 걸 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 이준석이 조금 성급하게 차버린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보지. 사실 인요한 체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사면이라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 또 홍준표 시장을 끌어안겠다고 제안을 했던 인유한 혁신위가 오히려 그 제안에 당사자들로부터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뭐 석신이부터 얘기할게요. 근데 석신이 일단 근본적 한계가 있고 예. 가장 좋은 건 바로 뭐냐 비대위였거든요. 그래서 사태를 갖다 여기까지 끌고 와 있는 사실은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도 그 대통령실 따라가지고 딸랑딸랑 나는 뭐 대통령실 종입니다 했던 사람들 정리해서 그동안 쓴소리 했던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 다음 외부에서 좀 강한 사람 모셔다 놓고 딱 비대위 체제로 딱 가는 게 이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그 체제로 그게 이제 최상인데 글로 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차상은 뭐냐면 이제 혁신위에 제대로 된 쓴소리 했던 사람들을 좀 앉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을 갖다가 두 사람 추천을 하셨군요. 하나가 이제 하태경하고 예. 근데 이제 하태경도 본인이 고사한 것 같고 대신 하태경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추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희숙 의원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화 왔냐 그랬더니 나 만났을 때는 전화 못 받았는데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인요한 의원.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인사들이 사실은 고사를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한 건데 윤희숙 같은 경우에 윤희숙 의원한테 이제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대위라면 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전권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비대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또는 뭐 공천기획단 같은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재영입이 이게 셋이 나란히 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여기서 안들을 내겠죠. 각 세계위원회에서 안들을 내게 되면 그걸 갖다 최고위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면 변한 게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밑에 당대표가 있고 당대표 밑에 최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지도부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거 취하고 막 뱉고 거기에 들러리서는 내가 갈 수는 없다. 예. 라고 해가지고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거기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 국힘 인사들조차도 이게 잘 힘들 거다라는 이제 애초에 근본적인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차악인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이 생각지도 못한 인선이잖아요. 깜짝 인사였고 그다음에 이분 또 평판이 나쁘진 않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혁신위를 꾸렸는데 인적 구성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13명 중에서 7명을 여성으로 전진 배치시킨 거예요. 예.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름도 하나도 못 들어봤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이제 약간 신선한 면이 있었고 또 특히 이제 2000년생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물론 반갑습니다. 경북대 학생회장입니다. 네. 근데 정치권에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재기발랄하고 또는 신선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취합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혁신위가 해야 될 과제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예, 3가지입니다. 아니, 일단 2가지로 합시다. 첫째는 유승민 통합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준석계하고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접근을 조금 잘못한 거 사면을 해주겠다고 했거든 대선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니들이 나라가 몇 먹였는데 니들 잘못하니까 니들 사과하라고 했더니 사과는 안 하고 나를 용서해 주겠대. 그 기가 확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고 홍준표도 발끈한 거예요. 예.
김기현, 네가 나 연맥여 놓고서 그럼 네가 잘못했다. 그게 잘못했던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지. 아주 너그럽게 이제 너희들 용서해 준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은 이제 미리 사전에 교감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좀 많은 얘기가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 지분 같은 걸 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건 없이 그냥 그 지분에 관한 얘기들, 그다음에 당내에서 역할에 관한 문제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위상의 복권이죠. 원래 위치 올려놓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 없이 그냥 너 용서해줄게 이러니까 이제 기분이 뻗든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양쪽이 다 반발하는 바람에 이 과제가 조금 삐걱삐걱 거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화를 안 내는 걸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만나보겠다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화해 제스처를 계속하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조금 성급하게 차버린 것 같아요. 좀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보지. 왜냐면 다른 사람 몰라도 이뇨한 위원장이 뭐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도 좋은데 그냥 바로 또 SNS에다가 다다다다 박쳐버리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의 태도는 뭐냐? 니들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자 봐라. 요번에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로 니들 시스템 갖고 안 된다는 거 확인됐지 않냐? 예. 그러니까 당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나를 모시러 와야 될 판에 용서해주겠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당무 개입하면 영구 제명시켜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날 영구 제명시켜라.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결정까지 쓴 것 같아요. 이제 여차하면 12월까지 기다려가지고 이렇다 할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신당을 꾸리겠다는 거. 근데 신당을 꾸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미 신인규 변호사인가 그 사람 벌써 나가버렸단 말이죠. 나가 있습니다. 탈당을 했죠. 신당 창당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버린 상태. 예.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했지만 17%가 나오거든요. 이라고 한다면은 국힘에 하면 괴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느긋한 거예요. 한번 그래 너희들 아직 들급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너무 판단이 좀 빨랐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이뇨한 체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끝까지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조율하고 또 자기 뜻을 저쪽에 전달하고 예. 이러는 가운데서 또 자기도 왜냐하면 자기가 보수 정당 내에서 뭘 하려면은 보수 강경 보수 지지층들이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자기 책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도 조금 더 폭을 넓힐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신들이 잘못하긴 한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된 데에는 또 내 책임도 없지는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신들 기분 나쁘게 했던 것들 그다음에 상처 줬던 것들 이건 나도 반성하겠다. 이 정도가 되면은 화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딱 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니들 반성해. 니들 아직도 안 급하네. 그래,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태도란 말이죠. 예.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조금 너무 빨랐다. 그러니까 다 좀 얘기를 들어보고 딱딱딱딱 봤는데 저쪽에서 딱 보니까 사면 이거 진짜 껍데기용이고 예. 실제로는 그냥 선거용으로 나 또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확인이 된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너무 제안을 갖다 좀 빨리 차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공천 문제는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그거거든요. 이뇨한 위원장이 그거 관련해서 낙동강 하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낙동강 하류 얘기했는데 당장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막 사과하라. 근데 혁신을 위해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또 이용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은 자기 대선 주자거든. 자기 편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럴 땐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게 뭐냐면은 수도권 나가면 이 사람들 사실 그러다 거의 확률 100%로 전멸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전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TK에서 치른 선거는 선거라고 할 수가 없어. 막대기만 딱 꽂아놓으면 되거든. 공천만 받으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데 예. 서울은 그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선거풍 눈치를 엄청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의 방법 자체가 달라요. 아하. 이슈가 다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연고도 없는 서울에 뚝 던져놓고 니들 방식대로 해라. 100% 전멸이지. 예. 100% 전멸이고 그다음에 그 TK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전국적인 무슨 인지도가 있거나 전국적인 뭐 유명세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전국적인 역량들을 입증한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다 동네 뒷동깨들이었단 말이죠. 집에서나 잘 짓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면 사실 다 전멸이거든.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년 위원장이라는 걸 몰랐을까? 니들 나오지 말란 얘기야 그냥. 예. 물러나라. 불출마 선언해라. 그러니까 영남 스타라고 축켜 세워주고 험지 출마가 아니라 해진 요청론이네요. 예. 그다음에 험지 출마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 왜냐면 고생하잖아. 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낙선은 낙선대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깔끔하게 너희들이 좀 물러서라. 다른 사람들로 얼굴 좀 가꾸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일단은 지금 당내에서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잖아.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공천입니다. 공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천을 관리 안 한다라고 이제 발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공천의 원칙만 제기한다라고 하는데 그 원칙으로 제기한 게 바로 이거였는데, 이거 관철 안 되면 사실 혁신위는 끝나는 거, 김은경 혁신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첫 행보로 5.18 묘역을 참배했잖아요. 예.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아주 무릎을 꿇었고, 예. 왜냐하면은 아니 생각해보면 0.7% 이겼는데 그때 호남표 아니었으면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호남에서 몇 %라도 2-3% 더 받았잖아요. 예. 과거보다는. 호남만의 문제도 아니고 예. 수도권의 호남 사람들의 민심까지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다 돌렸단 말이죠. 그걸 복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딱 무릎 꿇고 딱 했던 그 모습들을 이번에 다시 이제 한 거고, 요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 복원해야 되거든요. 민심이 어느 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가고 욕 먹으면서도 계속 가고 해야지 나중에 사람들이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가고 또 가고 해야지. 그분들이 볼 때 저거 좀 진정성이 있네 자식라고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걸 바로 잡을 필요가. 끊임없는 진심의 반복이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 대통령이 안 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뭡니까? 기도회에 갔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성북구의 영암교회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사실 메시지 같은 걸 추모제 집회에다가 우리 정부가 잘못했습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들, 앞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건 안 되고, 그래도 이묘한 그 혁신위원장이 또 참석했고, 거기 또 여당 인사 몇몇이 이제 중요한 인사들 몇몇이 또 같이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 자격이라고 또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개인 자격이라면 당 차원의 참석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없이 그냥 가는 게 참 좋았는데 꼭 개인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 가서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막 욕을 먹었잖아요. 쌍욕도 먹고 그랬잖아요.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그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보거든요. 예.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오늘 또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달라진 모습, 야당 의원들을 대하면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또 대통령의 건의와 진정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10월 29일 추도식 행사야 정치적인 집회 성격이 있다, 이렇게 또 그게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니 그런 말을 왜 해 도대체? 예. 어느 미친놈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거든요. 그럼 뭐하러 쓸데없는 얘기를 해.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 사과나 추모제를 갖다 정치적인 행사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미친놈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인적쇄신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어 이거. 왜? 열심히 하다가도 한 놈이 그런 말 하면 다 나라고 하고. 그럼 꼴통 같은 놈들 솎아내려니까 그걸 못하네. 나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네.